자, 그럼 이제 48페이지 워크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워크북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장 거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시장에 초과 수요가 존재하게 되면 결국 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초과 수요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어떤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처음으로 함수식이 나왔습니다.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자, 좌표축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얘가 가격이고요. 얘가 거래량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일치하는 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수요량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급량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겠죠?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이 일치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400 빼기 2P가 200 플러스 4P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면요. 1200 되고요. 얘가 6P니까 P가 2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P가 균형 가격이 200이란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균형 거래량 알고 싶으면 요 200을 여기에 넣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Q의 값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다가 200 넣으면요. 얘가 400 되겠죠? 그럼 얘가 균형 거래량 1000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부가 임대료를 150으로 규제한다고 해요. 자,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200인데 일부러 낮게 150 정도에서 임대료를 통제한다고 해봅시다. 자,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임대료가 150일 때는요. 그때 이러한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 공급자들은 P에다가 150을 넣습니다. P에다가 150을 넣으면 그럼 얘가 600이 되겠죠. 800만큼만 공급하고자 할 거예요. 왜?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수요자들은요. 이렇게 싸다면 집을 더 많이 얻고 싶겠죠. 따라서 자, 수요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150을 집어넣으면요. 빼기 300이니까 얘가 11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초과 수요가 나오게 되겠죠. 자, 수요의 크기, 임대료가 150일 때 수요의 크기는 1100인데 공급의 크기는 800이니까 수요가 공급을 300만큼 오버하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초과 수요 300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300이래요. 무슨 얘기죠? 시장 공급량이 토지의 공급량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은 곧 공급 곡선이 300에서 수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 곡선이 300에서 수직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량은 300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 말은 곧 수직선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하락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가 라고 묻고 있으니까 수요가 감소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시장 공급량 300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여기다 300을 넣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P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구하면요. P가 100이 나오고요. 여기서는요. 여기에서는 P가 150이니까 7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수요가 원래 이랬었는데 수요가 감소한 거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균형 가격이 원래는 100이었는데 이제는 75로 균형 가격이 25만큼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만 갖고도 풀 수가 있는데 가격이 25만큼 내려갔다라고 구할 수가 있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그 원리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5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 말은 수요가 증가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은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다음 6번입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좌측 이동은
수요가 감소했으면요.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고요. 균형 거래량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 말은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자, 8번입니다.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그 말은 공급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반대로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이제 9번부터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자,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이 증가했대요. 근데 둘 중에 수요 증가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둘 중에 큰 놈만 놔두고 작은 요인은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세요. 자, 둘 중에 누가 크대요? 얘가 크대요. 수요 증가가 크대요. 그럼 이제 수요 증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 증가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끝! 너무 쉽죠?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10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얘가 더 크대요. 그럼 얘 무시해버리세요. 남은 건 이제 공급 증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은요, 하락해요. 균형 거래량은요, 증가했으니까 증가해요. 끝.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대요? 얘가 더 크대요. 그럼 얘는 지워버려요. 무시해요. 그럼 수요 감소했대요. 그러면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균형 거래량은요, 감소했으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의외로 어렵지 않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했을 때 누가 더 변화의 폭이 큰 줄만 알면 답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크대요? 얘가 크대요. 그럼 얘 지워버려요.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균형 거래량은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자, 둘 중에 누가 크대요? 얘가 크대요. 그럼 얘 지워버려요.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요,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 증가하게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빨리 풀죠? 자, 14번입니다. 둘 중에 누가 크대요? 공급 감소가 크대요. 그럼 얘 지워버려요. 공급이 감소하면요, 균형 가격 상승해요. 거래량은요, 감소해요. 자, 얘 지워버려요. 수요 감소했대요. 그럼 가격은요, 하락하고요. 균형 거래량 감소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풀고 쉽게 풀고 있어요.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크대요? 공급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럼 얘 지워버려요.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은요, 상승해요. 균형 거래량은요, 감소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이거 무슨 말이죠? 수평선일 때, 수요가 수평선일 때, 그럼 이때 가격은요, 변하지 않아요. 거래량은요, 많이 변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무엇이 불변이냐? 균형 가격이 불변이에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수평선이면 수요든 공급이든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수평선이면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18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수평선이죠? 수평선이면 무조건 뭐가 불변이에요? 균형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균형 가격은 불변인 겁니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즉 이렇게 수직선이면 뭐가 불변이죠? 균형 거래량 불변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은 하락해요. 자, 균형 거래량은요, 불변이에요. 불변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직선일 때, 자, 뭐 불변이죠? 균형 거래량 불변이에요. 일단 무조건 불변이고요. 자, 공급이 감소했대요. 공급 감소하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상승하는데 얼마나 상승해요? 많이 상승해요. 많이. 균형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대신 가격은 많이 변하니까요. 자, 21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자, S가 수평선이래요. 그럼 뭐가 불변이에요? 균형 가격이 불변이에요. 무조건 둘 중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가 수평선이면 균형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요, 당연히 증가하고요. 또 많이 증가해요. 아시겠죠? 가격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자, 더 볼게요. 22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자, S가 수평선이래요. S가 수평선. 그럼 뭐가 불변이죠? 균형 가격이 불변이에요. 균형 가격은 불변. 자, 수요가 감소했대요. 수요 감소하면요, 균형 거래량 감소하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23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직선일 때 수요가 증가했대요. 자, 이렇게 수직선이면 뭐가 불변이죠? 균형 거래량 불변이에요. 균형 거래량 불변이니까 일단 불변 표시하시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자, 24번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수직선이네요. 자, 그러면요. 뭐가 불변이죠? 균형 거리랑 불변이에요. 수요가 감소하면요. 균형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자, 25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다? 볼게요,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어떤 형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수직선에 가까워요? 수평선에 가까워요? 수평선에 가깝죠? 자, 수요가 이렇게 수평선이다 라고 해버리면요. 뭐가 불변이죠? 가격 불변이에요. 따라서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더 많이 변한다? 이거 틀린 표현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볼까요? 자, 26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럼 우리 극단적으로 한번 몰아갑시다. 어떻게? 수직선으로 가장 비탄력적으로 수직선으로 몰아갈 거예요. 자, 이러면요. 뭐가 불변인 거죠? 균형 거리랑 불변이에요. 균형 거리랑 불변입니다. 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한다? 맞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균형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는 대신에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게 돼요. 따라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무슨 얘기예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라고 놓으면요. 균형 거래량 어때요? 균형 가격은 안 변해요. 대신 균형 거래량은요. 많이 변해요.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균형 거래량은 많이 변합니다. 많이 변하니까 더 많이 감소한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 되는 겁니다. 자, 28번입니다.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말은요. S가 수평선일 때 라고 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럼 뭐가 안 변하죠? 가격 변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많이 변해요. 따라서 균형 거래량 더 많이 감소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직선일 때, 이때 우리 뭐 바뀌지 않죠? 거래량 바뀌지 않아요. 자,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이에요. 뭐가 안 변하죠? 거래량이 안 변해요. 거래량이 수직선이면 거래량 바뀌지 않아요.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자, 수요가 이렇게 수평선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얘가 수평선이면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30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제 4절에서 조금 복잡하고 헷갈린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워크북 문제 풀어보면서 핵심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 힘으로 반드시 여기 워크북 문제를 하나하나 여러 번 풀어보셔갖고 완전히 본인의 실력으로 소화, 흡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고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4절 강의 마치겠습니다.